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는 분이 단 한 분만 계셔도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어제 경상북도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 종합 준공 및 3, 4호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년 만에 원전 착공을 한 셈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의 탈원전 여기에 박아놨던 대못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 준공했고 문재인 정권 때 백지화했던 3, 4호기 착공식이 열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가 원전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튼 고사 위기에 빠진 원전 산업 앞으로 9년간 8조 원 단비가 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로 장난쳐서 이 딥페이크 가짜 합성 사진 만들어서 여성 동문들 서울대생 있잖아요. 여성 졸업생들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음란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들이 있습니다. 40살 박모라는 사람하고 31살 강모라는 사람. 어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10년, 징역 4년. 서울대 졸업생 징역 10년 판결이 났습니다. 동문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음란물을 제작 유포. 1심 판결문을 보면 엄정히 처벌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 여성 동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을 하고 이걸 이제 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지인을 능욕하고 인격을 말살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고시 낙방한 뒤에 범죄자로 전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공범도 함께 로스쿨을 다닌 고시 낭인, 맨날 떨어지는 사람 고시 낭인이라고 그러죠. 텔레그램에서 만나서 돈독한 관계로 발전을 했고 4년간 음란물을 2,000개를 상습적으로 유포를 했습니다.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 사진을 합성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람들이 열등감 그리고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봤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중형을 선고를 한 셈인데 법원에서는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골라서 모욕을 했고 그러한 행위, 법을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영국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징역 18년 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어본다면 돈으로 15만 달러 손해배상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약 2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 100일을 맞아서 11월 안에 아무튼 의정 갈등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윤석열 대통령 갈등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누구보다 바라지만 정권 재창출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걸 관철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진행 의지도 거듭 밝혔고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는 당대표 100일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매우 특이한데요. 보수 그리고 재계 쪽 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지지율이 정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 쪽으로 공략하는 것 아니냐, 중도에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수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전 장관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대한상의의 최태원 SK 회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다 연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경총을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면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을 말하는데요.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역풍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서 탄핵이라는 말은 공식 입장은 절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감장에서 법관 주제에 법관 출신 주제 이런 말을 했던 김우영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 언론 공지문을 내놨는데요.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의원단 전체에 더더욱 언행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 그 1심 선고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법원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말 그런 말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김우영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이제 말싸움을 벌이던 끝에 인마 이 자식이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새끼가 뭐 이런 폭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중도 민심 이걸 잡아라 여야가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이걸 프랑스 본사에서 확보를 해서 포렌식 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검찰이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샤넬 측이 국립 한글 박물관에 기증한 재킷과 김정숙 여사가 실제 입었던 그 재킷 서로 다른 제품이 맞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윤상현 의원이요 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보수의 혁신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권의 난맥상을 해결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1987년 그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 개헌을 했잖아요. 87 체제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없는데도 위기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위기다. 위기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위기다. 그런 말을 했네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다. 그런 기시감이 든다. 데자뷰. 야당의 거센 탄핵 열풍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보수 대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다. 두 분이 갈등을 풀고 대통령의 변화와 당대표의 전략적 리더십의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전원책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왜 뒷골목에 안 가보는지 모르겠다. 밤 9시에 문을 연 치킨집, 커피숍, 식당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때인 7, 8년 전만 해도 밤 10시쯤엔 문 닫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 국민을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면 보수는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 7월에 통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의 섭섭함을 토로하고 언짢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대표한테 직접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그 만나자는 거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